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선 8기가 어느덧 10개월이 지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저마다 개성있고 독특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병로 군수가 새롭게 취임한 담양군에서도 굵직한 지역 현안에서부터 민생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신바람을 낼 준비를 속속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큰 만큼 구체적으로 군정의 정책 방향과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점 역시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담양 군민이 직접 묻고 이병로 군수가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는 이곳 담양 중록원에서 진행되는 소통의 시간.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담양 군민이 묻고 이병로 군수가 답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병로 담양 군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네. 네, 군수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지역 주민들께 인사 말씀 네. 해주십시오. 네. 네, 담양 구민이 묻고 군수가 답하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함께 해주신 담양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양 군수 이병로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민들과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민선 8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떠십니까? 네. 그러죠. 저는 주로 현장 행정을 군정의 철학으로 삼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직접 국민들이 군수실을 찾아오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인지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을 네, 것 네. 같은데 어떠신가요?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취임해서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선 시대가 7기가 지나고 이제 8기가 도래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8기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민선 7기 동안을 한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그동안에 잘된 사람들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듬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조금 고칠 것들은 과감하게 뜯어 고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가 민선 8기의 원년으로 삼고 군정 목표인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잘 사는 부자 농촌 그리고 더 나은 향촌 복지 머무는 행복 담양을 군정의 3대 운영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경청과 섬김 그리고 공정과 혁신이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과 제도, 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아주
고생하시는 태가 역력히 나는데요. 담양하면 대나무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나무를 주제로 한 축제가 5월에 4년 만에 열린다고 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4년간 축제가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최우수 축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선정이 된 그런 대나무 축제가 이번에 4년 만에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특히 이번 대나무 축제는 2023 뉴 뱀부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축제 명칭으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중로원과 관방제리 밀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 무대인 주성 경기장 내 야외 막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풍광이 좀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곳에 먹거리 부스와 함께 공연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노래자랑과 각종 경연대회 개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어울림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축제가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담양 전통 주류 그리고 한우 등 농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해서 수익형 축제를 도모를 하고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들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머물다가는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야간 조명과 포토존을 조성을 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야간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EDM 공연 등 야간 관광 콘텐츠를 매우 강화를 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만큼 많은 공직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특히 안전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남은 기간 준비에 5만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봐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 쓰시는 만큼 대나무 축제 차별성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가장 그 인기 프로그램인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이 사실상 5월 2일 오후에 지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축제가 사실 우리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K본부 노래자랑 네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저희는 M본부인데. 네. 그리고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가 대나무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대나무 보부상 거리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대나무 보부상 연기자 익살스런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는 축제장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입니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 현상수배 전단지를 붙이고 그에 맞는 보부상을 발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보부상 현상수배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축제장 곳곳을 지루하지 않게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부상을 현상수배를 네, 하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보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보부상은 이제 사전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곳곳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네네. 그럼 연기가 좀 필요하신 분들을 네네. 섭외를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군수님이 직접 보부상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기회가 닿으면 보부상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축제가 지역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며 대순 맑은 쌀, 한과, 쌀엿, 대입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순 맑은 한우 축제장에서 소고기 판매 등 담양의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를 합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동 우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이동 우체국은 무거운 특산물을 소비자들이 대구로 직접 보내거나 또는 우수한 담양의 특산품을 전국 지인들에게 보내실 수 있도록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을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사면 네. 바로 택배를 통해서 댁으로 갈 수 지원을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봐도 2023년 뉴 뱀부 페스티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대나무 축제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군정 현안들로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어떠신가요? 올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한 40년 전문 공직자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해서 한 9개월이 좀 지나고 10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늘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자세로 취임 이후에 매일 8시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전에는 주민들 면담 그리고 직원들과 현안 업무에 대해서 토론, 결제 그래서 내부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현장에 출장을 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 명절 이후에는 우리 관내에 12개 읍면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도 드리고 그다음 민선 8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乡촌 복지를 설명을 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군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대규모 전원 주택단지인 담빛문화지구 내에 주택의 지붕 색상이나 구조를 이렇게 단일화시켰었는데 강제 규제를 이미 규제의 권장상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네네. 주택 색깔을 규정하고 있었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도 외부 경관을 제외한다는 이유로 밀 부착 및 이격거리 최소화를 강제했던 규제도 효율성과 유지 보수에 악영향을 준다는 전문적인 소견을 고려해서 경사 지붕은 이격거리 1m, 옥상 지붕은 이격거리를 1m에서 3m로 이렇게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도 지역 내의 건축물의 용적률이라든가 환경, 경관 위해 시설 허가 기준,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기준 등 타 상위 법령과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된 사항들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담빛 문화지구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이죠. 이렇게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담양하면 그래도 농촌 인구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부자 농촌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농촌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담양의 국민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는 실질적인 농업군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농촌이 잘 살면 담양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제1일 정책을 부자농촌 만들기로 정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청정 생태도시 담양의 농산물은 최고 품질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 기후변화와 다양한 농업 환경 변화 그리고 농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새로운 준비가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선 7기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 농업 예산이 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에 머물렀습니다. 18%요? 네. 당시에 약 농업 예산도 1,100억 원대. 그런데 23년도에 농업 예산을 4.4%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311억 정도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 1회 추경에서 또 농업 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농업 예산이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많이 증액하셨네요. 네. 저는 민선 8기 동안 농업 예산을 30%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이고 이 재원을 활용을 해서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담양 국민이 묻고 이병로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역 군민들께서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마이크를 주민들께 넘겨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예, 저는 담양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신승용입니다. 오늘도 모두 다 잘 사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있으시는 이병루 군수님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아울러 소형 농기계 확대 지원 사업이나 유기질 비료 확대 지원 사업 등 새로운 농업 정책을 시행해 주기 위해서 담양군 농민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양군은 담양군 농민의 70%가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의 상승, 소비의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예년과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은 이런 쌀값 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신승용 사무국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국민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70% 이상이 수도작 위주의 쌀 농사를 지금 종사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양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해서 저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에 우리 군의 제1의 농산물인 쌀의 소비는 이렇게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에 쌀값이 지난해에는 연초 대비 약 20%까지 하락을 해서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쌀 가격이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쌀 소비가 굉장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들은 수매를 해서 이제 농협이 보유하고 있었던 쌀을 판매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중심이 되고 또 농민 단체가 중심이 되고 우리 기업체 또 향후들 또 자매기련 기관 다 나서서 지난해 담양쌀 사주기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리 담양 8개 농협 중에서 7개 농협이 참여하는 통합 RPC를 준공을 해서 그 사업비가 한 105억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노력으로 해서 지난 1월 6일에 우리가 온수 대통쌀 60톤을 최초로 지금 네덜란드하고 체코에 수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체코에. 그리고 또 3월 23일에는 대순 맑은 쌀 한 11톤을 뉴욕에 수출을 했습니다.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시네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세계 시장 공략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유럽으로는 수출은 처음인가요? 네, 유럽에 지금 처음 했습니다. 이런 군수님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뒤에 계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전면에서 딸기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민채입니다. 네. 담양군은 그 시설 원해를 하고 있는 면적이 전남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원해가 빨리 시작된 만큼 원해 시설이 낙후되어서 농업 경쟁력이 많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기후 심화와 농업 분야 고령화로 인해 시설의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수님은 담양군의 미래 농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양이 광주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시설하우스가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설치했던 시설하우스들이 굉장히 재래식화되고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양 지역에 맞는 그 담양형 지금 비닐하우스를 현대화된 비닐하우스를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본격적으로 보고해 나가겠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의 농업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든 여러 가지 지금 노동력의 그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노동력이 이제 노령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스마트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뭐 때문에 다녀왔냐? 우리 군이 품종을 개발해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딸기, 죽향하고 메리킨 그 품종이 지금 미국에서 재배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제첨단 농업이 저는 한 5년 정도 앞서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딸기 작업이 로봇으로 지금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로봇을 좀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조르디사라는 회사하고 실증 업무 협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르디사 관계자들이 지난 2월 달에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로봇을 가지고 와서 담양군 현실에 맞는 그런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여기 실험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80% 정도의 성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11월 정도 되면 100% 정도의 성공률이 가능하다. 그래서 11월 중에 로봇을 우리 담양군도 지금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듯 어떻든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원예 단지를 조성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소득 작물 육성과 스마트형 그런 첨단 사육 시설들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고도화를 이루겠다.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가요, 질문자? 네. 네. 담양군 지체장애인 협회 장애인 활동 지원 센터장 박종석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복지 그리고 돌봄 체계가 절실한 상황에 올해 장애인 장학회가 신설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인은 이제 우리 장애인은 그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래서 선천적인 장애는 좀 줄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자동차 사고라든가 어떤 뭐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또 후천적인 장애들이 또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렇게 장학금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하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꿈을 이루어서 우리 사회의 역량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도와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저는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담양 장학회 내외에 장애인 장학회를 별도로 이렇게 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이사회를 거쳐서 올해 장애인 장학금 신설이 됐는데, 현재는 조금 미미한 수준입니다만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장애인 장학금을 확대를 하고, 후원금이라든가 우리가 저기 고향사랑 기부금 등에서 적립한 그런 그 기금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자녀들에게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장애인 장학금을 위해서 기탁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기탁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민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장애인 장학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 분야로 좀 더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하고 계시는데 민선 8기 담양군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향촌 복지. 아까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향촌 복지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담양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국민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국민의 33%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세 분이 걸어가시면 그중에 한 분은 노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고령화된 지역사회의 현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가 100세시고 어머니가 96세입니다. 아, 네. 그런 제가 노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촌 복지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네. 향촌 복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건강하시게 지역에 사시다가 생을 마치게 하는 그게 향촌 복지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제 사는 마을이 한 135 정도 되는 농촌 마을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한 100여 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보였던 어르신이 보이지 않으면 주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 어르신 어디 가셨답니까? 그러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외지에 있는 자녀가 모셔갔다고 저한테 답을 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사시던 고향을 모셔가 버려요. 떠나. 네. 그래가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물어봐요. 거기 어르신 잘 계신답니까? 물어보면 외지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외지에서 모시던 자녀들이 못 모시고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셨다. 아, 이런 답을 듣어요. 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음 소식이 옵니다. 네. 그러면 장례식도 본인들이 사는 쪽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는 또 꼭 고향에 장례식장을 와서 치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 영정사진을 보고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저는 제 부모님의 모습을 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 향촌 복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안에 최대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했던 것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든가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에 기능을 좀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을 좀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복지 관련된 많은 인력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정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요양을 가실 때 되면 고향 인근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자. 네. 그게 이제 향촌 복지입니다. 그럴 때 최초 입소비하고 그다음에 월 얼마씩 소요되는 그 비용을 군이 좀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그 승인도 받고 조례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의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 편안히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사연에서 출발한 게 향촌 복지 네.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참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마이크를 또 주민 여러분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네. 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항란이며 중국 결혼 이민자로 담양에 이주해서 생활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먼저 담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을 방문하는
근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 사업을 혹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담양에 그나마 우리 담양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젊은 층들이 저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정에서 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이 다문화 가족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약속했던 부분대로 다문화 가족 정책이 우리 군에서 가장 좀 앞순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에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 가족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회관 건립 문제는 지금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일회 추경에 지금 건축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빛 담루가 있는 그 담이담 예술구에 조그마한 큰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2층 건물에서 1층에는 다문화 가족들 각 나라에서 오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뭐 쌀국수라든가 이런 각 나라의 특산품들의 판매자의 거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2층에다는 그 회의실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금년 중에는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관내에 지금 다문화 가족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오셔서 사신 분들이 저는 한 350여 가족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좀 그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우리 조직 내에 다문화 가족 팀을 하나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이향란 씨 같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공무원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생활하면서 각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베트남의 그 다문화 가족 팀에 있는 분이 관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5나라 정도, 5사람 정도를 채용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7월 달에 우리가 지금 발족하려고 조직 개편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 네.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또 그분들이 이제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혼 주선 업무까지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 주선 업무까지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수당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다문화 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 예산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너무 미미해. 그래서 지금 올해 6가구 정도 이렇게 친정 나들이를 하려고 항공료 지원 예산이 좀 서 있는데, 추후 제가 대상자 가정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날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도 향촌 복지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렇지. 싶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가면서 한번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평소에 시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중노군과 어울릴 만한 시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시는 이제 원래 술을 한 잔 먹으면 건배사로 시를 많이 합니다. 건배사로 시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또 군수로서 또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시가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아, 그 시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변하면 이 사회는 변한다. 나 한 사람의 존재는 미미하지만은 나부터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그런 시가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온산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네, 역시 시를 사랑하는 군수님답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시를 자주 즐겨 우리가 담양이 읽으시나요? 인문학 그 도시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건배사 정도는 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를 몇 개씩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많이 외우고 다니더라고. 아, 그렇군요. 군수님 애송시를 듣고 나니까 좋아하는 장소도 궁금해지는데요. 담양은 이곳 중록원 말고도 여러 역사, 문화,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곳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담양은 우리나라를 떠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관방제림이라고 잘 아시죠? 관방제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이 됐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관방제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지금부터 약 한 380여 년 전, 정확하게는 한 375년 됐죠. 1648년이었으니까 그때 담양 부사를 하셨던 성이성이라는 부사가 담양에 이제 담양호가 없었을 때는 수해가 자주 일어나요. 담양읍이 물에 자주 잠기니까 거기다가 뚝을 막았어요. 네. 뚝을 막고 나무를 심었어. 그게 이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관방제림이 그 한자로 관방제림 쓴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관이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막았던 제방의 나무예요. 관방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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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직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저기 우리 관방제림이 우리 담양 관광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사라면 지금 오늘이 이제 군수 정도 되는 그런 자리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군수 한 사람의 정책적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당시에 380년 전에 나무를 안 심고 건물을 지었으면 저게 지금 짓는 오늘날까지 못 오잖아요. 네. 네, 그렇군요. 군수님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그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민선 8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공직 생활의 경험이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물론. 어떤가요? 그러죠. 저는 이제 공직 생활 한 40년 정도 했는데 공직 생활 40여 년 중에서도 한 3분의 1을 군정을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군정 기획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또 미래를 설계하고 뭐 이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군정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보고 파악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 군수보다는 이렇게 행정가 군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좀 빨랐고 네. 그다음에 7기 군수님 하시고 난 정책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보고 본받을 것은 본받고 채울 것은 채우고 고칠 것은 고쳐서 이렇게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또 공무원이면서도 담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세일즈맨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산업단지, 그 다음에 3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담빛지구 전원마을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게 그 사업들이 담양 유사일의 가장 큰 사업들 있죠. 네. 그걸 민간 자본 유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기획을 하고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 것들이 제 큰 경험이 됐고 네. 이렇게 또 군수 생활하는데도 많은 플러스 요인도 되고 그 자양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담양 군민이 묻고 이병록 군수가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객석으로 질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담양읍에 사는 김유진입니다. 앞서 인구 문제, 일자리 문제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취임 이후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을 계속해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담양군의 청년 정책 또 일자리 분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미래가 있으려면 그 청년이 들어오는 담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대로 70%의 젊은이들이 담양에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담양 떠나지 않고 담양에 부모님 모시고 살고 또 외지의 젊은이들이 담양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그러다 보면 담양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2 일반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고 한 40만 평.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약 2,100억 정도 이렇게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정말로 젊은이들이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일자리 기업을 꼭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떤 청년들이 저가의 비용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자리 청년 대책으로 산업단지 성공을 핵심 정책으로 꼽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에 입직한 지 4년 차 되는 새내기 공무원 한윤년입니다. 네. 군수님께서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후배 공직자에게 공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 40년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그 20대 초반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뭐 60살 먹더라까지 이렇게 공직생활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공직은 이제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천성적으로 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정도 빨리 출근해서 하루 일과에 대한 어떤 메모지 같은 데다가 일과표 같은 작성을 내가 오늘 뭔 일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오면 간부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주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메모를 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또 막 일들은 바쁜데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손쉬운 것부터 앞에다 넣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무거운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말리고 고민스러운 것들은 처리하는 그렇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저는 그 공직자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올바른 마음가짐. 주민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담양 군민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빈틈이 없다. 네. 그렇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고 하는 것이 정 있는 사람이 되라. 정. 또 정 있는 조직이 되라. 또 우리 정 있는 국민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정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범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범죄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한 게 아니 한 사람이 걷는 100걸음보다 100사람이 걷는 한 걸음이 더 가치가 있다. 예? 나 혼자 조직에서 뭐 특출연이 잘나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동료들하고 함께 가는 동료의식 그것들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해줬고 그렇지 않았냐 봅니다. 네, 새내기 공무원 네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담양산업단지 관리소장 조정훈입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 세일즈 행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내 여러 곳에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투자 유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사실 투자 유치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11%입니다. 담양군이 1년 예산이 100억이라 하면 89억을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군의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를 확충 늘려가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갑자기 많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투자 유치에 열정을 갖고 뛰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 유치의 전문가다 이렇게 저는 그 자평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총 투자액이 한 2,515억에 250여 명의 일자리가 되는 투자 사업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게 무정면에 파인스톤 CC라는 18홀짜리 골프장이 금년 이제 하반기에 사업에 아마 착수할 것으로 보고 이미 부지 매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게 있고 또 지금 창평면 광등지에 죽향 CC라는 9홀 골프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골프장을 담빛 팜월드라는 종합 관광단지로 이렇게 바꾸는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종사비가 900억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루지라든가 짚라인 그다음에 양질의 어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광 휴양단지가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월산면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9월 완공된 딜라이트 담양 혹시 가보셨는가요? 그게 지금 한 18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홍보가 덜 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투자 유치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 투자 유치 관련해서 요즘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 직접 투자는 아니지만 여러 밖에 출향민이시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 기부를 하면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고 또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담양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우리는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담양을 살리기 위한 전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전남 조직을 또 조직 개편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서울에 있는 서울 사무소를 또 만들어서 수도권 향후들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향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관내에 있는 이제 45개 사회단체들이 각자 자기 일처럼 나서서 홍보단을 만들어서 발빠르게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순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재경 향후라든가 재광, 제주, 뭐 부산 모든 전국에 있는 향후애들이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모임을 가지면 저를 초청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찾아가서 고향에 대한 어떤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에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고향에 관심을 갖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특히 우리 담양은 다른 지역보다 특산품이 좀 좋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이제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가령 외지에 있는 향후가 외지에 있는 분들이 담양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을 때 3만 원을 답례품으로 보내도록 하는데 담양의 쌀이라든가 뭐 항과 그다음에 뭐 방울토마토 담양의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좋더라. 그것이 좀 앞서가고 있고 아까 그 선호는 순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답례품 나가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그 답례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 또 그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우리가 5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도 저희를 믿고 이렇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복지라든가 문화, 농업 발전, 그다음에 뭐 청소년들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학업 쪽 지원하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 이런 쪽에 다양한 방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담양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또 향천복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귀중한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소통과 화합은 민선 8기 성공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 슬로건에 맞게 한 사람이 걷는 100걸음보다 100사람이 걷는 한 걸음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그런 군정을 반드시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많이 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경청하면서 국민 모두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광주 MBC 소통 프로젝트 담양 군민이 묻고 이병로 군수가 답하다 함께했습니다. 올해 담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굵직한 현안 사업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까지 세세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천복지와 고향사랑 기부제를 말씀하실 때는 내 고장 담양을 어느 시군보다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진정성도 엿보인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오신 행정관료 출신답게 주민들 곁으로 한 발 먼저 더 다가가는 행정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열리는 담양 대나무 축제, 공을 들여 준비해온 축제인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